이런 사업들이 그럼 실제로 돈이 되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리포터 강승원입니다. 오늘 부자되기 프로젝트 4회는 저희 조용준 센터장님과 그리고 저희 하나금투 리서치센터의 글로벌 리서치 팀장님이신 황수택 팀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리 예고 드렸던 대로 대표적인 장기 메가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의 1등 기업, 그 중에서도 구글과 아마존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구글과 아마존 두 기업을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고된 대로 4차 산업의 대표 종목인 구글과 아마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제 버핏도 이미 애플과 함께 아마존에 대한 이제 대량 투자,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냥 얼핏 시장에서 봐도 4차 산업 1등 기업은 좋은 투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또 리서치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실적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두 기업 모두 지난 5년 이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4차 산업의 성장성을 생각해 볼 때는 향후로도 5년, 10년 지금의 1등 자리 유지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좋은 투자 대상이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이제 황승택 연구위원, 저희는 이제 글로벌 4차 산업 팀장이기도 한데요. 황승택 연구위원하고 저희 연구원들 같이 해갖고 4차 산업 1등주 펀드라는 사실 펀드를 2016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수년째 운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자랑인데 올해도 20% 넘는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4차 산업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4차 산업의 1등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 투자를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4차 산업의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 기업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구글의 모회사 이름이 알파벳이잖아요. 네. 그 A부터 Z까지의 알파벳이 상징하듯이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센터장님 지난번에 제 책에서 보니까 그 구글 탐방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구글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조금 이따 황승택 연구위원이 하기로 하고 조금 가벼운 얘기. 제가 구글에 가보니까 구글의 그 본사에 들어간 입구, 이 초입에다가 공룡의 화석을 동상으로 세워놨더라고요. 저게 뭐냐, 왜 만들었냐, 저거를, 공룡 뼈다귀를. 그랬더니, 공룡이 그 시대, 원시 시대의 포식자인데, 결국은 아무도 공룡을 공격 못했지만, 스스로 멸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에 적응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은 꾸준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이 되지 말자라는 게 또 그들의 모토기도 하고, 그래서 구글을 보면, 우리가 원래는 검색회사였는데 이 핸드폰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유튜브 다 인수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는 또 AI의 상징인 딥마인드,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를 또 인수했고요. 칼리코를 인수해서 유전자 지도를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웨이모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완전히 선도하고 있고 뭐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구글이 실제로 4차 산업의 주요 핵심을 다 하고 있다. 4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1등주 하나 투자하면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구글, 이름 그대로 A부터 Z까지 알파벳. 구글이 또 이렇게 유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구글의 영업 현황에 대해서 황승택 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글 정확히 상장 기준으로는 알파벳이라는 회사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글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뉴스들도 이제 나오면서 구글이 이제 4차 산업에서 1등 기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에서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구글이 그 수익을 내는 부분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구글의 매출이 3분기 기준으로 한 405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84%인 340억 달러가
광고에서 창출되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글은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뭐 클라우드를 포함한 기타 매출 정도는 뭐 성장률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한 64억 달러 정도,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비율 자체는 뭐 16% 정도이기 때문에 구글은 아직까지는 광고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이제 검색 포털들이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법이 M&A를 통해서 이제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라는 또 걸출한 플랫폼을 인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광고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도 뭐 그 이 광고 시장의 성장성이 워낙 견조하고, 구글은 또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유튜브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구독해 주세요. 성장성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구글이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고, 뭐 성장률 자체는 뭐 한 거의 4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 뭐 이런 부분들 클라우드 부분이 뭐 한 축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뭐 투자는 계속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글의 점유율도 뭐 꾸준하게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글의 수익성은 앞으로도 아주 양호하게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구글은 광고로만 돈을 벌고 있고, 유튜브 포함해서 실제로 4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AI, 유전자지도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돈을 안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막대한 투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향후 성장성은 엄청 좋고, 상당히 현재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무궁무진한 투자 가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뭐 3년, 5년, 10년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구글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테고, 또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장들이기 때문에 뭐 구글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세대에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네, 네, 이 세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 유튜브는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자율주행차나 이런 구글이 실행하고 있는 다른 미래 신동력 사업들은 비교적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그럼 실제로 돈이 되는 시기는 지금의 유튜브처럼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유튜브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유튜브 자체도 이제는 지금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아직 얼리 스테이지, 초기 상태다라고 초기인데 지금 이 정도.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하게 유튜브에 트래픽이 많이 올라온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 얘기하는 부분들이 한국에서도 사실은 최근만 2, 3년 정도, 그다음에 맞아요.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우투 동영상, 어떻게 뭐 자동차 바퀴 갈아끼는 법, 뭐 하는 법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트래픽이 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이 나오면서 트래픽이 이제 확대되는 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8년 같은 경우 유튜브를 그 시청했던 나라가 5개에서 지금 한 71개 국가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더 지역적인 확대가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그 트래픽도 확대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성장성은 아직도 공격적이다. 아직은 성장의 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기술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칼리코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뭐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구글의 그 막대한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언젠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기도 필요하고 외부로 이제 발표될 기술 같은 부분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잘 아는 게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차, 최근에 발표된 양자 컴퓨팅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알고 있는데, 웨이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2008년 12월 달에 피닉스에서 이제 택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물론 이제 선별된 신청한 사람들의 한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그 앱스토어,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에이모1이라는 앱이 나와서 우리 카카오 택시 부르는 것처럼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고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이제 그런 그 시도가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11월부터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타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이제 테스트 드라이버가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승을 했었는데, 12월부터는 이 테스트 드라이버마저도
동승을 안 사람이 하고 없이.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2019년인데 예, 예. 벌써 시작됐네요. 뭐 사실은 뭐 트래픽이나 뭐 국가적인 상황, 뭐 그 밀도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뭐 미국의 뭐 피닉스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은 보다 이제 밀집도가 높은 도시들이나 뭐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그 데이터가 축적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뭐 3년, 5년 후에는 이제 가시적인 수익이 뭐 이제 창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인공지능 말씀 안 드려도 될 걸로 모든 이제 구글의 모든 신규 서비스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근간이 되고 있는 부분, 자율주행차, 뭐 클라우드, 뭐 바이오 전부 다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구글이 만들어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구글 발표에 따르면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2만 년 동안 계산하는 양을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한 200초. 200조. 200조 초요? 2만 대 200초. 도움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황승택 연구위원은 카이스트 컴퓨터공학 석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컴퓨터를 잘 아는데 그 진실이에요. 예,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양자 컴퓨팅을 살짝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뭐 실제로 이제 그게 뭐 수십 년 내에 가셔야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기술인데 예, 구글이 이제 그걸 이제 예, 1차 뭐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뭐 개발을 했고요. 뭐 이제 뭐 성능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IBM 같은 데는 뭐 IBM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2만 년이 아니라 뭐 이틀이다. 뭐 이런 식으로 2.5일, 2.5일이죠. 2.5일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2.5일 대 200초도 1000배의 차이고요. 예, 그냥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3년간 계산할 부분을 그 양자 컴퓨터는 하루에 계산을 끝낸다라는 얘기죠. 구글 PR이 얼마예요, 지금?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25배 좀 안 되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정도 보면 20배 조금 넘는 수준. 20배. 그러니까 PR이 20배라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양자 컴퓨터에 자율주행차에 뭐 AI에 뭐 유전자 지도에 뭐 하여튼 다 1등인데 조금 싸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PBR은 얼마예요? PBR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4.5배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3.배. 웬만한 인터넷 기업 막 10배씩 되던. PBR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형자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잠재적인 포텐셜까지 감안하면 PBR 같은 경우는 훨씬 내려간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A부터 Z까지 4차 산업을 다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구글은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정말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는 저희들은 그런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또 구글 얘기만 했기 때문에 아마존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 세계를 변화로 몰고 가고 있는 아마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존은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예스24나 뭐 이런 회사처럼 온라인으로 이제 서적을 팔던 회사입니다. 사실은 뭐 재밌는 게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한 회사고요. 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서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물건을 팔다가 뭐 점진적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공산품, 최근에 이제 식료품 이런 것까지 팔게 되면서 미국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한 5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도 뭐 인프라나 플랫폼 쪽 클라우드 쪽에서는 뭐 합쳐서 한 35% 정도 점유율을 가질 정도로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존 공부하기 전에 탐방 갔다 온 얘기랑 잠깐 좀 할게요. 저희 반도체 담당하는 김경민 연구위원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아마존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100년 전에 산업혁명 시기에도 지금처럼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역회사, 영국의 무역회사인 동인도 회사라고 인도를 점령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는 이제 신대륙이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라고 지었는데 아마존을 보면 동인도 회사 같은 느낌이다. 전 세계로 뻗어가는 것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아마존에 가서도 들고 황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커머스하고 클라우드를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존 본사에 갔을 때 아마존의 그 첨단의 그런 아마존 본사도 좋았지만 그 옆에 아마존 고라고 슈퍼마켓 같은 거죠. 마트 같은 거죠. 이제 거기에 가면은 완전히 AI로 무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본 길에 테스트를 해봤죠. 혹시 또 잘못되나 해서
한 번은 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왔다가 나갈래로 다시 또 들어갔다 다시 물건 제자리에 놓고 뭐 그래 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네. 많이 해봤는데 정확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도 정확하게 계산하더라고요. 일단 똑똑하네요. 똑똑하다. 저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그것도 하나 있고 또 좀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존 그 하면서 같이 들은 얘기는 이제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하게 된 계기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엄청난 빅세일 기간이 있는데 이때 아마존에 다 주문을 넣기 때문에 그 서버가 데이터 센터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년치 주문이 하루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을 하고 나면 나머지 날은 다 그걸 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투자를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클라우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투자를 하고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1등을 했다. 아마존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아마존 고 나중에 미국 여행 가면 한번 왔다 갔다 한번 나중에 또 열심히 하셔갖고 탐방도 또 가셔야죠. 네,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황승택 팀장님께 아마존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실적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배송 기간, 그러니까 프라임 배송이라고 하는데 배송 기간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송을 2일에서 이제 1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마존도 이제 뭐 식품 부분에서 뭐 월마트랑 경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리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송 기간을 단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은 직접 판매 증가율이 22%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아마존의 직접 판매 증가율이 20%를 넘은 거는 3년 만의 일입니다. 이게 다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시행됐던 일일 배송의 효과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근데 있고요. 그 일일 배송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 그것 때문에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저희 큰 애가 이제 미국에 유학 중인데 그 카드 쓴 걸 보니까 제가 이제 프라임 회원이더라고, 아마존에. 그래서 내가 굳이 이게 10만 원이더라고요. 11만 원, 100불. 그래서 이제 1년에 100불씩 그렇게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가입 할 필요 있냐. 그랬더니 그게 엄청나게 싸게 이렇게 할인 정보가 많고 또 하여튼 자기들 원하는 거에 다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래도 학생이 그런 걸 10만 원씩 그렇게 약간 말은 못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상황을 알아봤더니 무려 1억 명이 가입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인이 3억 조금 넘을 텐데 1억이나 프라임 회원이 가입했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잔소리 안 했습니다. 남들 다 한다라길래. 예, 일단은 뭐 119달러 1년에 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쇼핑 정보를, 양질의 쇼핑 정보를 준다라는 거는 회원들한테는. 그 회원으로 하여금 돈을 더 쓸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에는 매출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뭐 배송 비용을 뭐 깎아주거나 무료로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넷플릭스에 거의 육박하는 그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유저로 하여금 굉장한 로열티를 갖게 하고요. 또 이제 더 열심히 쇼핑을 하도록 만드는 이제 더 돈을 많이 쓰게 하게끔. 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면 더 너그러워지니까. 네. 근데 너무 많이 가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쿠팡 같은 경우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쿠팡도 뭐 돈 내고 하는 게 있는데. 가입했어요? 네, 저도 가입했는데. 역시 신세대. 중독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예. 뭐 그리고 지금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광고 매출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한 45% 성장하면서 뭐 실적 기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비용 단에서는 아무래도 배송 기일을 단축함에 따라서 배송 뭐 거점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운송 비용은 뭐 전년 대비 한 46% 증가를 했고 이익도 좀 감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설비가 완비가 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비용은 빠지고 매출은 늘어나면서 이익은 레버리지 효과로 이제 많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대략 내년 하반기 정도를 그 실적이 이제 좀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하루빨리 아마존을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 그러면 아마존 주가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 아마존 주가가 상대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물론 좋은 회사지만 이런 회사들을 대비해서 올해는 비용이 좀 증가를 하고 가이던스 부분이 일단은 좀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퍼포먼스가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런 플랫폼 쇼핑 플랫폼 뭐 검색 플랫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탑라인의 성장성을 봐야 돼요. 뭐 그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도 신규 비즈니스 투자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이익을 갖고 현재 회사의 상태를 밸류에이션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탑라인이 얼마나 잘 성장을 하느냐라고 이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PS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지난 5년간 매출액 대비 얼마나 밸류에이션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참고하는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하반기부터 이제 탑라인이 공격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는 굉장히 우호적인 상태로 그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 하반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 주가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아마존의 주가 흐름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내년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좀 시간을 갖고 아마존과 구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의 세상은 오고 있고요. 이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구글과 아마존을 공부하고 또 조금씩이라도 적금 드는 마음으로 이런 주식들을 사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다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우리 1, 2회 했던 것처럼 투자 방법에 대해서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던 워렌 버핏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해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